입니다. 오늘 이제 사례관리 제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건강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업이 계속 이렇게 온라인 언택트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좀 선생님들도 수업을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그 교육부 지침이나 아니면 대학에서의 지침에 따라서 이제 과제들을 많이 이렇게 내주실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제가 너무 많아서 힘드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조금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좀 공부도 하시고 너무 불편하지 않으실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4주차에는 좀 과제를 안 내드릴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학 수업을 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하신 부분이 있으면 아무 때고 이제 문자나 카톡이나 뭐 여러 백석톡이나 뭐 됐든 이렇게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그걸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반영해서 선생님들 의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사례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사례 관리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제 3장 사례 관리의 관점과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례 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관련 이론이나 관점에 근거해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근거나 관점을 가지고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사례관리 실천에 도움을 주는 4가지 관점, 즉 이제 생태체계적 관점, 엠파워먼트 관점, 강점 관점, 그 다음에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이 4가지의 관점과 또 3가지 이론, 가족사정과 개입이론, 그 다음에 사회자본이론, 또 네트워크 이론, 이 3가지 이론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각각의 관점과 이론이 사례관리 실천과 어떻게 관련되어지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 생태체계적 관점, 강점 관점, 엠파워먼트 관점, 가족사정과 개입이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주의적 관점, 사회자본이론, 네트워크 이론에서 총 7가지 사례관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관점과 이론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의 그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례관리에서는 환경 속의 인간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자기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역동적인 관계, 그다음에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 관계에서의 스스로의 힘을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힘을 되찾아주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태체계적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환경 속의 인간이라 하는 그런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동시에 개인 자신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호 교류하는 역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체계적 관점의 특징은 뭐냐? 사회복지사에게 클라이언트 및 그가 처한 상황을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체계 수준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듯 유용한 도움을 준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체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계라는 게 환경 속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하고 있는 많은 가족 구성원과의 사회에서의 체계, 그 다음에 학창 시절이면 학교를, 그 다음에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교회나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다양한 체계들 속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냐,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도움을 주고 그 힘을 주어서 건강하게 클라이언트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색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 함께 실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생태체계적인 관점이 실제로 요즘 저희가 이제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처음 만나서 사정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태도, 뭐 가족 체계도, 그 다음에 주변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그 에코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려서 이제 사정을 하는데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관점이 바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을 잘 정리를 하는 방법들, 실천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관리에서 생태체계적 관점을 관점을 적용하는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개인과 환경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존재다. 네,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천 과정에서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와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환경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개인이 환경에, 또 환경이 개인에게. 계속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건 개인과 환경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역동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활동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 가지 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러한 상호 관련성은 문제에 대한 사정 단계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클라이언트의 생활 환경과 더불어 생애 주기에서의 특징을 사정한다. 당연히 생활 환경도 불러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애 주기별 성장 과정에서 그 사람의 클라이언트의 특징들을 알고 사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적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 방법을 모색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클라이언트와 상호 긍정적인 관계 및 협력적 경험을 통해 그가 가진 개인적인 유능성 컴퍼턴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유용성 능력들을 증진시켜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공식적 공식적인 지원은 사례 관리자의 개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 체계는 실천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본다.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실천 방법들, 그 다음에 지원해드리고 되는 비공식적, 또 공식적 지원들은 사례 관리자의 개입에 의해서 적절하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지원들을 조절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 지원, 비공식적 지원들은 우리 현장에서는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되겠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외부의 지원들,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비급한 생활 지원이나 이런 것들 동사무소 행정체계를 통해서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적절하게 사례관리자 선생님들께서 적절하게 개입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실천 과정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클라이언트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준다. 앞으로 이제 이어서 공부하게 되는 강점 관점 이론이나 강점 관점 이론이라든가 엠파워먼트 이론들은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의 능력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10분 활용해서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클라이언트와 함께 항상 해결 방안을 함께 사례관리자 함께 모색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의 유능성 자신의 능력과 평가들을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잘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사례관리의 관점과 이론 중에서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사례관리에서의 적용 첫 번째 이 관점은
네, 개인과 가족이 당면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예, 전체적인 어떤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례관리에서의 생태체계적 관점은 자신을 둘러싸이는 환경과 그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당연히 클라이언트 개인과 그 클라이언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요. 둘째, 이 관점은 개인, 집단, 공동체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체계에 개입할 때 어느 한 가지 현상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한 가지 대상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사회 체계 아니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때 어느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그래서 다양한 클라이언트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많은 다양한 체계들과 동시에 작용할 수 있도록 어느 한 대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 번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시각을 가지게 해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 사정 도구로서의 유용성이 굉장히 크다. 사정을 할 때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환경과 클라이언트가 처하고 있는 환경 아니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생태 체계들, 다른 체계들과의 다양한 시각에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또 그런 다양한 시각에서 클라이언트를 바라볼 수 있게 해드리니까요. 그래서 내 체계의 분석과 활용은 클라이언트 체계, 행동 체계, 표적 체계, 변화 매개 체계를 뜻하는데 이 네 가지 체계에서의 분석과 활용을 통해서 사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당면한 문제와 상황을 총체적,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개입에서도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관여된 여러 체계를 함께 인식하면서 다양한 수준의 변화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들을 제시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준, 미시, 중범위, 거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현재 개인적인 어떤 욕구에 의해서 그런 욕구를 충족을 하려고 그러면 나의 가족,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직장이나 아니면 그 직장의 동료들, 아니면 종교시설들, 아니면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관계라든가 다양한 상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체계들을 개인에 관한 문제, 필요하면 직장 동료의 문제, 아니면 가족들과의 문제를 함께 사정을 해서 그 부분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실천해 나갈 건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어디까지를 그 서비스 이용 대상으로 포함을 시킬 건지,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변화를 함께 유도하는 어떤 시각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작용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개선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한 관점들을 제공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사례관리에서의 생태체계적 관점이 아주 유용하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강점 관점입니다. 아마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강점 관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 그 역량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병리적인 접근과는 달리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하고, 역량이라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지고 있는 능력들, 잠재되어 있는 능력들, 그 다음에 몰라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지만 그걸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어떤 능력들, 누구나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거를 기회를 가지지 못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고 그런 강점이나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스스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욕구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지지자의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이 할 때 잘 적용되는 이론이 관점이 바로 이제 강점 관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이라는 게 뭐냐? 클라이언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 의지, 자신감, 가능성, 비전, 가치, 희망, 통합성 등등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회복지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서적으로, 아니 심리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관리에서의 강점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가 마음 먹고 살 수 있는 일, 여기 있는 것처럼 능력, 용기, 자신감, 비전, 희망, 뭐 이런 것들을 바로 강점이라고 하고, 강점 관점에서의 그 사례관리 이론 관점은 뭐냐? 이러한 그 사람의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비전이나 희망 같은 것들을 잘 키워주고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도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관점에서 사람 그 클라이언트를 사정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점 관점의 특징은 뭐냐? 문제 해결의 주체는 전문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자신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도 전문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함께 협력하는 과정들을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점 관점이라는 건 뭐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그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그러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들을 활용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강점 관점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 주체가 누구냐?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바로 클라이언트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자신이 스스로 용기와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아니면 욕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어떻게 충족시킬 거냐 하는 것을 함께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서 클라이언트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관점이 바로 강점 관점의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 관점의 개요, 사례관리 실천에서의 강점 관점을 활용하는 원칙은, 첫 번째, 모든 사람은 강점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 실천 과정은 각 개인의 강점과 관심에 초점을 두고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것에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본래부터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 실천 과정은 클라이언트의 한계를 가능한 높이 설정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 희망, 꿈에 초점을 두고 전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잠깐 특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가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설정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을 클라이언트가 해주는 것 뿐이지, 실천이나 어떤 그 과정들은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희망이나 꿈, 관심에 초점을 두고 전개하는 것이 좋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클라이언트는 자신을 위한 최선의 것을 결정할 능력이 있으므로 사례관리 실천 과정은 바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와 협력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 관점에서의 사례관리자는 함께하는 동행자, 지지자, 옹호자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더 실천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스스로의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손 내밀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례관리자다, 강점 관점에서의 사례관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모든 환경은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수 있는 잠재적인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자는 가족, 이웃, 친구, 친지 등을 통해서 이미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비공식 자원을 먼저 찾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병리적 관점과 강점 관점. 병리적 관점이라는 건 뭐죠? 사례관리 등장 배경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탈시설화, 뭐 여러 가지 요인을 저희가 앞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회가 다양화되지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병리적 관점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제 강점 관점은 아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 내부에 꿈과 희망, 용기가 있고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들을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여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문제 차이가 있느냐. 병리적 관점에서는 개인을 사례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증상을 보고서 진단을 하죠. 그 다음에 약물 처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동 치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강점 관점에서는 개인을 독특한 존재로 정의합니다. 특성이나 재능, 자원 등을 강점에 추가합니다. 그래서 병이 아니라 그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아직 그 실천적인 방법들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실천을 어떤 이유로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실천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이 아니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면 가지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거냐, 영향을 줄 거냐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병리적 관점에서는 증상을 보고 치료를 한다라고 했지만 강점 관점에서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리적 관점에서 개인적 이야기는 전문가의 해석을 통해서 진단을 확인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강점 관점에서는 그 사람을 알고 평가하기 위한 과정의 필수적 요소이다라고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실천가는 클라이언트 개인의 이야기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강점 관점에서 그 반대로 그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그 다음에 아동기의 외상은 성인 병리의 정조 증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강점 관점에서는 아동기의 외상이 병리의 예측 요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개인을 약하게도 할 수도 있고 강하게도 할 수 있는 어떤 그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치료 작업의 중심이 실천가에 의해서 고안된 치료 계획이다라고 병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죠. 쉽게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죠. 물론 이제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병리적 관점에 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그거의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치료를 받는 거죠. 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강점 관점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복지학에서 이야기하는 강점 관점으로 본다라 그러면 치료 작업의 중심은 가족, 개인 혹은 지역사회의 열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병리적 관점에서 보면 클라이언트 삶의 자문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강점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삶의 전문가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가족, 지역 사회가 바로 전문가다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이 바로 병리적 관점과 강점 관점의 차이인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강점 관점의 강점이다, 특징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각이 잘 보시면 강점 관점의 시각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 클라이언트 개인이 또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포함해서 살고 있는 그 지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자원들, 공식적인 자원이나 비공식 자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찾아서 활용하고 그것들을 경험을 쌓음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고 클라이언트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클라이언트의 발전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는 그 클라이언트의 노력에 도움을 주고 지지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어떤 자기매김을 그러한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례관리에서의 강점 관점의 적용은 첫째, 강점 관점의 중요한 특성은
클라이언트 및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점의 내용과 범위는 다양하지만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강점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바로 사례관리자의 몫이다 하는 겁니다. 그 많은 다양한 강점들을 클라이언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어떤 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은 바로 잘 훈련된 사례관리자의 몫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셋째, 강점의 발견과 활용은 클라이언트가 살고 있는 생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려고 그러면 사례관리자 선생님도 클라이언트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교재 56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점, 임파워먼트, 역량의 개념.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강점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임파워먼트, 또 역량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개념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6페이지 보시면 강점, 임파워먼트, 역량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강점이라고 뭐 하는 것들은, 강점이란 뭐냐? 병리의 개념, 병이다 라고 하는 보여지는 병증, 증상에 대한 것과는 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는 뭐 정상, 주장성, 행동성, 통합성 등을 나타내고요. 이에 반해서 병리라는 것은 비정상, 장애, 그리고 질환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강점이라는 건 뭐냐?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능력, 용기, 의지, 가능성, 비전, 뭐 이런 희망들,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사회복지학에서 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파워먼트는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는 말씀으로 계속 사례관리나 아니면 사회복지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듣게 되시는 단어인데요. 힘이라는 건 가지고 있는 힘. 보통 그 힘이라고 하는 걸,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 타인에 대한 지배력이나 통제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죠. 나의 삶을, 아니면 나와 관련이 되어 있는 주변 환경들을 나의 뜻대로,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통제하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사회복지학에서는 임파워먼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량.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유능성, 역량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량이란 건 뭐냐? 역량은 그런 능력에 더해서 아직 발휘되지 않은 내적 잠재력을 최대화해서 끌어낸다 하는 그런 힘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능력도 누구나 능력은 가지고 있고, 신체적인 능력이든 정신적인 능력이든 그런 것들, 주어진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더해서 아직은 내 몸속에, 아니면 내 잠재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아니면 용기 내어서 끌어내지 못한, 실천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끌어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힘, 그게 이제 역량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환경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가 실현될 것이라 받아들이고, 환경적 자원이나 사회적 지지를 계획성 있게 활용하는 그런 능력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아직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들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에서 역량, 유능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강점 관점에서도 그렇고, 임파워먼트 관점에서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강점, 임파워먼트, 역량,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어떤 개념인지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한 번씩 더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도 진행되는 수업에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임파워먼트 관점을 보게 될 건데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